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60대 초반에 건설 현장 소장님의 근막 통증 증후군 치료 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부 허리 주변에서 신경이 쓰이는 따끔거림, 화끈함,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시스는지 살아서 살맛이 납니다. 그동안 벨트를 못해 민망했는데 이제 그런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서해부나 허리 쪽, 엉덩이 쪽으로 근막 통증이 생기는 거군요. 따끔거리다, 아리다, 쓰라리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벨트를 못 하신 것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 주무신 건 아픈 쪽이 닿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면 막 3, 40분 뒤척이다 잔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벨트를 못해 상당히 민망했는데 이제 벨트도 자신있게 할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건설 현장 소장님이셨습니다. 3, 4개월 전부터 허리와 엉덩이, 서해부가 너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왼쪽 서해부 엉덩이 불편해 비뇨기과에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CT, MRI까지 찍었는데 4, 5번에 허리 디스크가 살짝 보이긴 하지만 나이에 맞는 수준의 퇴행성이고 근막 통증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혁대 주변이 동그랗게 쓰리고 애려서 혁대를 멜 수가 없어 벨트를 차지 않고 출근합니다. 배 가지고 얼려라고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프고 팬티 고무줄이 닿으면 쓰라리고 아리면서 옷을 입는 게 고역이 마치 남의 살 같습니다. 허리 엉덩이 주변으로 화끈거리고 난리도 아니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막 통증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해부라든가 벨트 매는 부분, 엉덩이 쪽에 있으시면 쓰리고 아려서 벨트를 못 한다 하시든가, 아니 굽을 파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잘 때 힘들다든가, 운전을 오래 하시면 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러한 생활 속의 불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근막 통증은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막 통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박적인 성격, 집착하는 성격,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극도의 고도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게 보다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통증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아프지 않고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내 살 같지 않음, 콕콕 찌름 또는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통증과는 무관한, 통증은 아닌데 뭔가 설명하기 힘든, 짜증나는, 신경 쓰이는 불편을 호소하는 게 바로 뭐다? 근막 통증입니다. 거기에 잘못된 자세나 과음, 과로, 불면이 더해지면서 더욱 강력하게 폭발합니다. 물론 1번과 상관없이 2번만으로 생기는 것도 종종 볼 수 있고요. 3번 외상으로도 발생합니다.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막 통증이 생기는 것도 종종 볼 수 있고요. 특발성, 원인 불명으로도 근막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성격이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막 통증 중 원인 1번이셨죠.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건설 현장까지 가시려니까 3, 4시간씩 왕복 운전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자세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하시는 동안만이라도 뭐 빨간불이 보이거나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정말 바로 맥힌지 신전법을 하신다든가 중간중에 휴게소가 보이시면 잠깐 내려서 5분,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신 다음에 다시 차를 타고 운전을 하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 아니세요? 현장에 있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내 뜻대로 공사가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해주셔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일을 하시다가 과로에도 많이 노출되시니까 그러한 과로로 인해서도 환자분의 발생원이 생기신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할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점. 환자분께서 이제 서해부 중 힘드니까 막 때려보기도 하고 만져보기 두드리기도 자꾸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그 순간은 덜한 것 같죠. 그러나 그러한 횟수와 강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 하는 것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두드리거나 만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가서 좋아지면 안 하면 되죠. 근데 그러한 횟수와 강도가 계속 지속적이고 오래가고 점점 더 발전한다면 그러한 내 자신만의 확인법이나 자극을 안 된다는 걸 알고 빨리 한의원에 가셔서 적극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또 술을 좀 드신다고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건설 현장 있으시다 보니 일도 힘드시고 또 뭐
이런저런 자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을 좀 하시는데 술을 드시면 근막 통증이 일단 나빠져요. 일단 금주하시면 좋지만 힘드시면 양과 횟수를 조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일이 힘드시다 보니까 커피도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일단 입으로 들어와서 소변에 나는데 9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다음 오전에 나는데 오후에 오시면 수면에 치명타를 갖고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 저런 분들도 있으세요. 원장님, 저는 커피 안만 마셔도 잠만 잘 자요. 근데 안 드시면 더 잘 자요. 그래서 안 드실 걸 추천하는 거고, 만약에 꼭 마셔야 한다면 아침 일찍 모닝커피를 추천해 드립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운전 시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본인만의 확인이나 자극을 하지 말며 서해부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허리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면서 기혈순환시켜 재발을 막고 원기를 끌어올려 근막을 정상화시켜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방송의 핵심은 뭔가요? 증상별 주의사항입니다. 근막 통증의 증상별 주의사항 첫 번째,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육통과 다른 건 뭐냐면 근육통은 해당 부위를 자꾸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점점 더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근막 통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곳을 자극하게 되면 그 자극으로 해서 근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통증 유발점이 자꾸 활성화돼요. 그리고 자꾸 퍼지면서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만지거나 마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참다 그건 아니고요. 손이 가는 곳에 아이스팩을 살포시 대주세요. 위치 바꿔가면서 10분에서 20분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술을 드시면 나빠져요. 그래서 애주가분들이 고생하는데 술을 끊으면 좋지만 안 된다면 횟수와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 못 자면 나빠져요.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의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안 드시면 제일 좋지만 힘들다면 횟수와 양을 조절하시고 청 드셔야 된다면 아침에 일찍 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럼 저런 분들도 계세요. 원장님, 나 커피 5잔, 6잔 마셔도요 머리만 되면 자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 드시면 더 잘 자요. 그래서 안 드시는 거 추천하지, 안 되면 횟수와 양으로 줄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금 심해져요. 근데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안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시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시면 좋고요. 안 되시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무언가를,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잠시 쉬어야 하나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 들어주시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고마워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근막 통증이라면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 찌름, 화끈거림, 서늘한 불에 말 못할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만으로 절대 고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견우가 오늘 소개한 이 치료 후기약 절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보세요. 건강하세요.